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음식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냉장고 속 음식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저는 지난 30년간 식품위생학을 연구해온 대학 교수님과 함께 실제 가정집 냉장고 100여 곳을 직접 점검해 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르고 있는 위험한 식품들이 냉장고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절약 정신은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아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냉장고 속에 숨어 있는 5가지 위험한 식재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오늘 저녁에라도 냉장고 대청소를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위험 식재료는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란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제가 아는 박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평소 절약을 생활화하시는 분이셨어요. 계란도 한 번에 많이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와서 계란말이를 해주려고 계란을 꺼내 깨뜨렸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까워서 그냥 요리해서 드셨어요. 그날 밤 박할머니는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계란 상태를 물어보셨는데 그제서야 상한 계란 때문이라는 걸 아셨어요. 계란은 껍데기가 있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껍데기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살모넬라균은 계란을 통해 감염되는 대표적인 세균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심한 식중독을 일으켜요.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포장지에 적힌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물이 담긴 그릇에 계란을 넣어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바닥에 가라앉고 상한 계란은 둥둥 떠올라요. 이건 계란 안에서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위험 식재료는 곰팡이가 핀 치즈나 장류예요. 많은 분들이 곰팡이가 핀 부분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김할아버지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된장을 직접 담그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된장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조금 생겼는데 그 부분만 걷어내고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속이 메스꺼우시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곰팡이 독소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곰팡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뿌리를 내려요. 겉에 보이는 곰팡이를 제거해도 보이지 않는 곰팡이 균사가 음식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에요. 치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치즈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치즈는 통째로 버리셔야 해요. 곰팡이가 핀 부분만 떼어내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위험 식재료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밑반찬이에요. 특히 나물류나 무침류는 생각보다 빨리 상해요. 이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일주일치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분이셨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그런데 목요일쯤 되면 반찬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냄새만 조금 나는 정도라서 그냥 드셨는데 점점 속이 불편해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물 반찬들이 상하면서 생긴 세균 때문이었어요. 나물류는 수분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실온에서 조리한 후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더 빨리 상해요.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음식들까지 상할 수 있거든요. 밑반찬은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여름철에는 2일 이내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반찬을 담을 때는 깨끗한 젓가락을 사용하시고 입에 댄 젓가락으로 반찬통을 건드리시면 안 되어요.
네 번째 위험 식재료는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육류나 생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냉동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최 할아버지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냉동 삼겹살을 해동해서 조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냉동실에 넣어두셨어요. 며칠 후 다시 꺼내서 요리해 드셨는데 그날 밤 심한 배탈이 나셨어요. 고기나 생선을 해동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다시 냉동시킨다고 해서 이 세균들이 죽는 게 아니라 잠시 활동을 멈출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해동하면 세균들이 활발하게 번식하기 시작하죠. 특히 닭고기는 캠필로박터균이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될 위험이 높아요. 돼지고기는 리스테리아균, 쇠고기는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고요. 이런 세균들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것들이에요. 해동한 고기는 반드시 당일에 모두 사용하시거나 조리해서 보관하세요. 조리한 음식은 다시 냉동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생고기 상태로 재냉동하시면 절대 안 되어요. 다섯 번째 위험 식재료는 상온에 오래 둔 후 냉장 보관한 음식들이에요. 특히 밥이나 국물류가 대표적이에요. 정 할머니는 저녁에 밥을 많이 지어서 상에 그대로 두고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그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며칠 후에 볶음밥으로 해서 드셨죠. 그런데 그날 가족 모두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균은 상온에서 빠르게 번식하고 독소를 만들어내요. 한번 만들어진 독소는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아서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국물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인 후 상온에 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해야 하고 겨울철에도 4시간을 넘기면 안 되어요. 이런 위험한 식재료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냉장고 온도를 체크해 보세요. 냉장실은 4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냉장고 온도계를 하나 사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냉장고 청소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 안을 비우고 베이킹소다 푼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특히 야채칸이나 선반 틈새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에요. 음식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세요. 랩으로만 덮어두면 냄새도 배고 세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에요.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세요. 먼저 산 것부터 먼저 사용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앞쪽에는 먼저 먹어야 할 음식을 두고 뒤쪽에는 나중에 먹을 음식을 두시면 되거든요. 음식을 보관할 때는 조리일자를 적어두세요.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나면 언제 먹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작은 스티커에 날짜를 적어서 붙여두시면 좋아요. 냉장고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넣지 마세요. 냉장고가 꽉 차면 찬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70% 정도만 채우시는 게 좋아요. 의심스러운 음식은 과감히 버리세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변했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병원비가 음식값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날 것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생고기나 생선에서 나오는 핏물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로 보관하시고 생것은 아래쪽에, 조리된 음식은 위쪽에 두세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마세요.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서 음식이 상하기 쉬워져요. 필요한 것만 빨리 꺼내고 문을 닫으세요. 여러분께서 이런 원칙들을 지키시면 냉장고가 가족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거예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병을 키우는 온상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면역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하셔서 식중독에 걸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은 안전한 식품 보관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후에는 꼭 냉장고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위험한 음식들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의심스러운 건 과감히 정리하세요.
가족의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조금 아깝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켜서 냉장고를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냉장고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안전한 식생활 하시길 바랍니다.